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아라의 마음은 오히려 더 메마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의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핸드폰에 뜬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오늘 저녁, 맞선 자리. 거부하지 마. 어머니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단호했다. 아라는 한숨을 쉬며 화면을 껐다. 그녀는 알파였다. 성공한 변호사, 32살의 나이로 이미 대형 로펌의 파트너가 된 여자. 하지만 가족의 기대는 여전했다. 결혼해라. 후계자를 낳아라. 오메가버스 세계에서 알파의 의무는 그런 것이었다. 감정. 그건 사치였다. 아라는 검은 우산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밖의 네온 사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강의 물결이 어둠에 물든 모습이 그녀의 내면을 비추는 듯했다. 맞선은 고급 한정식집에서였다. 어머니가 정한 장소, 전통 한옥 스타일의 레스토랑.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코를 자극하는 김치찌개와 불고기의 향기가 피어올랐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자가 보였다. 아영. 시애틀에서 막 돌아온 오메가, 28살. 그녀의 어머니가 아라의 가족과 사업 파트너십으로 연결된 사이였다. 아영은 창가에 앉아 차가운 차를 홀짝이고 있었다. 긴 검은 머리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고 창백한 피부가 빗방울처럼 투명했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알파의 페로몬을 맡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아라가 먼저 인사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건조했다. 아영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대화는 형식적이었다. 가족 배경, 직업, 취미. 아라가 변호사라고 하자 아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시애틀에서 왔어요. 거기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아영의 목소리는 영어 억양이 살짝 섞여 있었다. 미국 유학의 흔적. 식사가 진행될수록 아라는 아영의 차가움을 느꼈다. 그녀는 오메가였다. 알파인 아라의 존재가 본능적으로 끌려야 할 텐데 아영은 멀어지려는 듯했다. 왜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라가 물었다. 아영은 포크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가족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아프시고 사업도 물려받아야 하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든 피로는 아라의 가슴을 살짝 건드렸다. 하지만 아라는 무시했다. 감정은 약점이었다. 그녀의 삶은 항상 그랬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아래에서 알파로서의 완벽함을 추구했다. 연애. 한 번도 진심으로 느껴본 적 없었다. 맞선이 끝나고 어머니들의 압박이 시작됐다. 결혼하자 아라의 어머니가 말했다. 아영의 어머니도 동의했다.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죠. 아영은 아무 말 없이 따랐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한복을 입은 두 여자가 제단 앞에 서서 가족들의 축하 속에 서약을 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아라는 아영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이게 다인가? 아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결혼 후 첫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아라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층 빌딩, 유리와 강철로 된 현대적인 공간이었다. 아영은 자신의 짐을 풀며 창밖을 보았다. 시애틀의 비가 그리워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라는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파트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아라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다. 아영이 나와서 물었다. 커피 드실래요? 아라가 물었다. 아영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녹차로 할게요. 그녀는 찬장에서 녹차 봉지를 꺼냈다. 한국 차의 향기가 부엌을 채웠다. 아라는 그 향기를 맡으며 갑자기 어린 시절 할머니의 집을 떠올렸다. 제주도의 작은 마을, 바다 냄새와 섞인 녹차 향,
하지만 그녀는 그 기억을 지웠다. 오늘 사무실 갈게요. 저녁에 늦을 수 있어요. 아라가 말했다. 아영은 네 라고만 답했다. 아라의 일상은 변함없었다. 로펌에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법정에서의 논쟁. 그녀는 알파로서의 카리스마를 발휘했다. 하지만 퇴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무리 속에 서 있을 때 그녀는 문득 아영을 생각했다. 그 차가운 눈빛. 왜 그 눈빛이 머릿속에 맴도는 걸까? 집에 도착하자 아영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비빔밥과 나물 반찬. 직접 만드셨어요? 아라가 물었다. 아영은 네, 시애틀에서 한국 음식을 그리워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식사 중 대화가 조금씩 흘렀다. 아영의 시애틀 이야기, 레인보우 스트리트의 카페, 다문화 축제. 아라는 듣기만 했다. 좋아 보이네요. 그녀의 말은 건조했다.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있었다. 아라의 어머니가 주최한 친척들이 모인 자리. 한옥 스타일의 정원에서 떡국과 한과가 차려졌다. 아영은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해했다. 아영 씨, 오메가잖아.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사촌 언니가 물었다. 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라는 그 말을 듣고 본능적으로 아영의 손을 잡았다. 그건 우리 문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영이 말했다. 고마워요. 아라는 별말씀을 지라고만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라는 잠이 오지 않았다. 아영의 손의 온기가 그녀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시간이 흘렀다. 아라와 아영의 결혼 생활은 표면적으로 평화로웠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아영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썼다. 아라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호기심을 느꼈다. 왜 그렇게 차가운가? 그녀는 자문했다. 한편 아영은 아라의 무감정을 두려워했다. 이 결혼은 실수야. 그녀는 일기에 적었다. 시애틀의 자유로운 삶이 그리웠다. 하지만 한국의 가족 문화, 오메가로서의 기대가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어느 가을 저녁, 그들은 명동의 거리를 걸었다. 불빛이 반짝이는 상점들 사이로 길거리 음식의 냄새가 피어올랐다. 호떡을 사 먹으며 아영이 웃었다. 이 맛, 오랜만이야. 아라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살짝 저렸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감정은 아직 멀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서울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아라의 사무실은 연말 사건으로 바빴다. 대형 기업의 계약 분쟁, 알파 상대로의 치열한 법정 싸움. 그녀는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곤 했다. 아영은 그런 아라를 위해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놓았다. 먹어요. 아영의 말에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에서 그들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아영의 손놀림이 부드러웠다. 시애틀에서 배운 요리법이 섞인 퓨전 스타일의 반찬. 아라는 그 맛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었다. 아영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아영아, 임신 소식은 언제 들을까? 아영은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대답했다. 오메가로서의 본능은 알파와의 결합을 갈망하지만 아영의 마음은 자유를 원했다. 시애틀에서 그녀는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속해 있었다. 여성 알파와의 짧은 로맨스, 하지만 가족의 압박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다. 아라는 로펌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처음으로 아영을 언급했다. 결혼했어. 오메가랑 동료가 웃었다. 알파답네. 감정 없이 아라는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하지만 그 말 후 그녀의 마음에 빈틈이 생겼다. 집에 돌아오니 아영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한국 소설,
김영하의 작품. 재미있어요? 아라가 물었다. 아영은 네, 인간의 외로움을 잘 그려요라고 답했다. 그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아영의 시애틀 이야기, 한국 문화의 충돌. 아라는 듣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아영의 목소리에 매료되고 있었다. 설날이 다가왔다.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아라의 집은 제사상으로 가득 찼다. 떡국을 끓이고 세배를 드리며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일상. 아영은 처음으로 한국 명절을 제대로 경험했다. 이게 가족인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라의 사촌 남동생이 다가왔다. 누나, 오메가라서 더 예쁘네. 아이 낳으면 알파 아들로 해. 그의 말은 장난이었지만 아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라는 그를 노려보았다. 입 다물어 그녀의 알파 페로몬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모임 후 아영이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약해요. 아라는 다니야? 내가 강했더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아라의 가슴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그들은 산책을 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아영이 말했다. 시애틀의 벚꽃도 아름다웠지만 여기 더 로맨틱해. 아라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뻗었다. 아영의 손을 잡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이게 감정인가? 아라는 놀랐다. 하지만 아영은 손을 빼지 않았다. 그들의 산책은 길어졌다. 한강변을 따라 걸으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러나 갈등이 고개를 들었다. 아영의 과거가 드러났다. 시애틀에서 찍은 사진 앨범을 뒤지던 아라가 아영과 다른 여성의 사진을 발견했다. 포옹하는 모습, 키스 직전의 장면? 아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뭐야? 그녀가 물었다. 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과거예요. 레즈비언. 저는 여성을 사랑해요. 아라의 눈이 커졌다. 그녀 자신도 알파로서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숨겨왔지만 결혼은 가족의 강요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아라가 고백했다. 그 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었다. 키스는 없었다. 단지 포옹. 따뜻한, 오랜 포옹. 관계가 깊어지면서 아라는 변했다. 사무실에서 동료가 조즘 표정이 밝아졌네 브라고 말했다. 아영은 디자인 프로젝트로 바빴다. 한국의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업. 그들은 함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왔다. 남대문 시장의 활기찬 소음 속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이게 사랑인가? 아영이 물었다. 아라는 모르겠어? 하지만 좋다라고 답했다. 여름이 시작됐다. 무더운 밤, 그들은 부엌에서 수박을 쪼개 먹었다. TV에서는 K-드라마가 흘렀다. 로맨틱 코미디, 주인공들의 키스신. 아영이 웃었다. 우리도 저렇게 될까? 아라는 아마도 우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라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이혼 소문이 돌던데? 아영이가 문제야. 그녀의 말에 아라가 소리쳤다. 엄마, 그만해. 가족의 압박이 다시 시작됐다. 아영은 혼자 울었다. 나는 오메가지만 자유를 원해. 그녀의 일기에는 그런 글씨가 적혔다. 아라는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아영을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깊은 곳에서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가을바람이 서울을 스치던 그 무렵, 아라와 아영의 관계는 꽃피는 듯 했다. 주말 아침, 그들은 인사동의 골목을 걸었다. 전통 차집에서 유자차를 마시며 아영이 말했다. 한국 문화가 이제 익숙해졌어. 처음엔 외로웠지만 아라는 미소 지었다. 너 덕분이야.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아영의 시애틀 추억, 아라의 어린 시절 제주도 이야기.
알파로서의 부담, 오메가의 억압.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아라는 로펌에서 승진했다. 대형 사건 해결로 언론에 실렸다. 여성 알파 변호사의 성공 스토리 기사 제목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영이 케이크를 사왔다. 축하해 촛불을 켜고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생일이 아니잖아 아라가 웃었다. 아영은 사랑의 날이야 애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그들은 소파에 기대어 영화를 봤다. 한국 로맨스 영화 클래식. 비 내리는 장면에서 아영의 눈물이 흘렀다. 아라는 손수건을 건넸다. 왜 울어? 행복해서 아영의 대답에 아라의 마음이 녹았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이 그들을 괴롭혔다. 직장에서 동료가 물었다. 결혼 생활 어때? 오메가라서 편하겠네. 아라는 개인적인 일이야 라고 퉁쳤다. 아영의 스튜디오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맞선 결혼이라 들었어. 사랑은? 친구의 질문에 아영은 지금은 사랑이야 라고 답했다. 그들의 관계는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피어났다. 한가위가 왔다.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아라의 시골 고향, 경기도의 작은 마을. 논밭 사이에 자리한 옛집, 달맞이와 송편 빚기. 아영은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아라의 할머니가 말했다. 아영이 예쁜 손주가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기대가 아영을 압박했다. 밤하늘 아래 그들은 마당에 앉아 있었다. 여기서 자랐어? 아영이 물었다. 아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파로서 강해지라고 배웠지 이 별을 보며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반전이 시작됐다. 아라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 비밀스러운 레즈비언 로맨스. 지은, 베타 여성. 그녀가 로펌을 찾아왔다. 아라야, 오랜만이야. 지은의 미소는 날카로웠다. 아라는 당황했다. 무슨 일로? 그냥. 축하 인사. 하지만 그 뒤에 지은의 메시지가 왔다. 아영이. 오메가. 내가 왜? 아라는 무시했지만 불안이 싹 텄다. 아영은 디자인 전시회에 초대받았다. 홍대 아트센터. 그녀의 작품, 한국 전통과 서양 미술의 융합. 아라가 함께 갔다. 관객들의 박수 속에 아영이 빛났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아영의 말에 아라의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전시회 후 지은이 나타났다. 아영 씨, 아라에 대해 알려줄까? 그녀의 말은 독이었다. 아영은 필요 없어요 라고 했지만 마음의 가시가 박혔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다퉜다. 과거 연인이 왜 왔어? 아영이 물었다. 아라는 끝난 일이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영의 눈빛은 차가워졌다. 나도 과거가 있어? 그런데 왜 내가 불신해? 대화는 소리쳤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를 울렸다. 아라는 혼자 남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왜 이렇게 아픈 거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의 파도. 며칠 후 화해의 시도가 있었다. 아라가 아영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 내가 소중해. 아영은 그 편지를 읽고 울었다. 그들은 다시 포옹했다. 함께 가자.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녀가 아영에게 연락했다. 아라는 나를 버렸어. 너도 그럴 거야. 아영은 그 메시지를 지웠지만 불안이 커졌다.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들은 명동 스케이트장으로 갔다. 손을 잡고 미끄러지는 아이들처럼. 웃음소리가 터졌다. 사랑해. 아라가 속삭였다. 아영은 나도 라고 답했다. 그 순간 세상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아영의 어머니가 병세가 악화됐다.
병원에서 아영은 아라의 손을 잡았다. 나 무서워. 아라는 내가 곁에 있을게 라고 약속했다. 병원의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아래 고요했다. 아영의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았다. 말기. 아영아, 내 결혼. 행복하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다. 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의.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오메가로서의 본능이 알파인 아라를 끌어당기지만 레즈비언으로서의 사랑은 더 깊었다. 아라는 병실 밖에서 기다렸다. 그녀의 알파 본능이 보호욕을 자극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영은 무너졌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의 울음소리가 밤을 채웠다. 아라는 아영을 안아주었다. 울어. 내가 받아줄게. 유크 포옹은 길었다. 아라의 페로몬이 아영을 안정시켰다. 다음 날 그들은 어머니를 위해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미역국과 과일, 한국의 장례 문화가 그들을 감쌌다. 고마워, 아라야. 아영의 말에 아라는 가족이니까 라고 답했다. 지은의 방해가 심해졌다. 그녀가 아라의 로펌의 클라이언트로 위장해왔다. 아라야, 아직 나를 잊지 않았지? 미팅 후 그녀가 속삭였다. 아라는 끝났어 라고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영에게 사진을 보냈다. 아라와 그녀의 과거 키스 사진. 이게 내 아내야. 아영은 그 사진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의심이 피어올랐다. 대화가 터졌다. 왜 숨겼어? 아영이 소리쳤다. 아라는 과거일 뿐이야. 너를 사랑해. 하지만 아영은 믿지 못했다. 시애틀에서 나도 상처받았어. 배신당한 적 있어. 그녀의 고백에 아라는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아영은 짐을 챙겼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라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아라는 혼자 남아 술을 마셨다. 로펌 동료가 전화했다. 괜찮아. 아라는 아니라고 처음으로 솔직히 말했다. 다음 날 그녀는 아영을 찾았다. 어머니의 집, 인천의 작은 아파트. 아영은 문을 열지 않았다. 가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라는 문 앞에 서서 울었다. 제발. 들어줘. 시간이 흘렀다. 아영은 어머니의 병간호에 집중했다. 아라는 일에 매달렸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크리스마스 후 새해가 밝았다. 설날 가족 모임에서 아라의 어머니가 물었다. 아영이는? 아라는 잠시 떨어져 있어 라고 대답했다. 가족의 시선이 무거웠다. 아영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아영은 검은 상복을 입고 서 있었다. 한국의 상례, 백주와 절. 아라는 멀리서 지켜봤다. 장례 후 아영이 다가왔다. 와줘서 고마워. 그녀의 눈은 붉었다. 아라는 항상 곁에 라고 말했다. 그날 그들은 함께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산책로를 걸으며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 다영이 먼저 말했다. 아라는 나도. 그 포옹은 눈물을 흘리며 이어졌다. 하지만 지은의 최후의 일격이 왔다. 그녀가 언론에 제보했다. 유명 알파 변호사의 레즈비언 스캔들 기사가 터졌다. 로펌은 소란스러웠다. 클라이언트가 이탈했다. 아라는 사무실에서 고립됐다. 퇴사해. 상사가 말했다. 아영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내 탓이야. 아라는 아니. 우리 탓이라고 답했다. 그들은 함께 도망치듯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검은 모래사장, 바다바람.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아라가 말했다. 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밤바다 앞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꿈. 키스는 깊어졌다. 감정이 마침내 꽃피었다. 제주도의 아침은 맑았다. 바다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아라와 아영은 작은 펜션에서 깨어났다. 좋아, 아라가 물었다. 아영은 천국 같아라고 미소 지었다. 그들은 해변을 걸었다. 검은 현무암과 파도. 한국의 자연이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영이 말했다. 기사 때문에. 미안해, 아라는 내 잘못 아냐. 지은의 복수야. 그녀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대학 시절, 지은과의 사랑은 뜨거웠지만 가족의 반대로 끝났다. 너처럼 나도 배신당했어. 제주 여행은 치유의 시간이었다. 한라산 등반, 유네스코 유산의 숲길. 땀 흘리며 오르며 그들은 손을 잡았다. 정상에서 바람이 불었다. 사랑해, 다영의 고백에 아라는 눈물을 글썽였다. 영원히 그들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현실은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스캔들의 여파를 마주했다. 아라의 로펌은 그녀를 해고했다. 이미지 문제야 상사의 말이었다. 아라는 자유로웠지만 공허했다. 새 직장을 찾는 동안 그녀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아영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오히려 응원했다. 레즈비언 커플. 멋져, 동료들의 지지.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달랐다. 아라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이혼해. 체면이 뭐야, 아라는 엄마, 이게 내 삶이야, 라고 소리쳤다. 통화가 끊겼다. 아영의 가족도 소란스러웠다. 사촌들이 도매가라서 알파를 버리다니라고 험담했다. 아영은 나는 행복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 LGBT에 대한 편견. 그들은 함께 시위를 다녀갔다. 퀴어 퍼레이드, 서울 광화문. 무지개 깃발 아래 손을 잡고 행진했다. 자유를 구호가 울렸다. 그날 아라는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반역의 고비가 왔다. 지은이 직접 찾아왔다. 아영의 스튜디오 앞에서. 아라를 돌려줘. 그녀의 눈은 미쳤다. 아영은 이미 끝났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폭발했다. 너 같은 오메가가 알파를 가질 자격 없어. 그녀가 아영을 밀쳤다. 아영은 넘어져 팔을 다쳤다. 경찰이 왔고 지은은 체포됐다. 병원에서 아라는 아영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 과거 때문에 아영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속삭였다. 회복 기간, 그들은 집에서 쉬었다. 아영의 팔에 깁스를 한 채 책을 읽고 차를 마셨다. 한국 차 문화, 다도. 찻잎의 향기가 방을 채웠다. 아라는 아영에게 차를 따랐다. 이게 평화야.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 입양, 가족, 우리만의 로맨틱한 꿈. 봄이 다시 왔다. 벚꽃 축제, 진해로 여행. 철기를 따라 핑크빛 터널. 사진을 찍으며 웃었다. 이 사진 평생 간직할게, 아영이 말했다. 하지만 아라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용서해. 내 삶을 인정할게. 화해의 시작. 아영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사촌 언니가 미안해. 지지할게 라고 메시지했다. 여름, 그들은 결혼 1주년을 맞았다. 작은 파티, 친구들만. 케이크와 와인. 건강해 건배. 그 밤, 별 아래서 춤을 췄다. 감정이 넘쳤다. 하지만 운명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 아라가 임신 소식을 들었다. 아니, 오해였다. 스트레스로 인한 착각. 하지만 그 소동은 그들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아이 없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가을잎이 물들던 해, 아라의 삶은 안정됐다. 새 로펌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LGBT 권익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사무소. 내가 딱 맞아, 사장이 말했다. 아영의 디자인은 상을 받았다.
한국-미국 퓨전 주제로. 전시회에서 그녀는 연설했다. 사랑은 국경을 초월해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아라는 객석에서 지켜봤다.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웠다. 지은의 재판. 아라는 증인으로 나섰다. 법정에서 그녀는 말했다. 배신은 없었어. 단지 끝난 사랑,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재판 후 지은이 사과했다. 질투했어. 내 행복을 봐서 아라는 이제 자유로워지자라고 답했다. 용서의 순간.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해운대의 바다, 불꽃놀이, 밤하늘에 터지는 불빛 아래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키스는 소금기 어린 바람에 섞였다. 한국의 로맨틱 스팟, 그곳에서 사랑이 깊어졌다. 겨울, 눈이 서울을 덮었다. 그들은 스키장으로 갔다. 용평 리조트. 눈밭에서 웃으며 미끄러졌다. 떨어질 것 같아 아영의 비명에 아라가 잡아주었다. 코코아를 마시며 불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시애틀로 갈까? 아라가 물었다. 아영은 한국이 집이야. 너와 함께라면. 그들의 대화는 꿈이었다. 퀴어 커뮤니티 활동, 자선 행사. 새해, 가족 화해가 완성됐다. 아라의 어머니가 집으로 초대했다. 아영이, 와라.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말했다. 잘못했어. 사랑을 인정해. 눈물이 흘렀다. 아영의 가족도 왔다. 축하해. 포옹이 이어졌다. 한국 가족 문화의 변화, 그 안에서 희망. 하지만 고조가 왔다. 아영의 건강 문제. 오메가 특유의 호르몬 불균형.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휴식이 필요해. 아라는 내가 챙길게 라고 약속했다. 집에서 아영을 돌보았다. 따뜻한 죽을 끓이고 마사지. 고마워. 아영의 미소에 아라의 사랑이 커졌다. 봄, 그들은 결혼식 2주년을 기념했다. 한옥 스테이에서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아름다워. 아라가 말했다. 아영은 너도. 그곳에서 그들은 서약을 새로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정이 절정에 달했다. 여름, 위기가 터졌다. 아라의 옛 클라이언트가 소송을 걸었다. 스캔들 때문에 손해봤다. 법정 싸움. 아라는 지쳤다. 밤늦게 돌아오면 아영이 기다렸다. 힘내. 그 지지가 아라의 힘. 재판 승리 후 축하 파티. 친구들이 모여 최고 커플 외쳤다. 가을, 아영이 임신했다. 정말로. IVF 시술. 우리 아이. 눈물의 기쁨. 하지만 합병증. 병원 입원. 아라는 곁을 지켰다. 무사히. 기도. 한국의 산모 문화, 한약과 기도. 가족들이 도왔다. 겨울이 깊어지던 그날 아이가 태어났다. 여아. 작은 알파. 병실에서 아영이 아라의 손을 잡았다. 이름은 희망으로. 아라는 좋아라고 속삭였다. 가족들이 모였다. 어머니의 미소, 손주야. 한국의 출산 문화, 371과 돌잔치 준비.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새 삶을 시작했다. 아기는 울음소리로 아파트를 채웠다. 밤새워 재우며 피곤하지만 행복했다. 이게 가족이야. 아영이 말했다. 아라는 내 덕분에 느꼈어. 감정을. 그녀의 변화는 완성됐다. 차가운 알파에서 따뜻한 엄마로. 봄, 아기는 첫걸음을 떼었다. 공원에서 벚꽃 아래. 엄마, 아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흘렀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강해졌다. 퀴어 부모 모임, 지지 네트워크. 여름, 제주로 가족 여행. 바다에서 아이와 놀았다. 행복해. 아라의 말에 아영이 키스했다. 가을,
아라의 책 출간. 레즈비언 알파의 여정 베스트셀러. 아영의 일러스트가 장식했다. 겨울 3주년. 눈 내리는 남산타워. 시작은 차가웠지만 지금은 따뜻해. 아라의 말. 아영은 사랑해. 그들의 이야기. 한국 사회의 작은 변화. 반역과 용서, 사랑의 승리.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들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었다. 감정 없는 결혼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인류애의 결말, 희망으로.